자, 그래서 오늘은 돼지고기 요리를 할 건데요. 이 끝에는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샌드위치 가지고 뭐 그렇게 호들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빵을 주로 먹는 외국에서는 정말 극찬을 받고 있는, 어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샌드위치, 큐바노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돼지고기 샌드위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돼지고기 부위는 어디냐면 앞다리살 부위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앞다리살에는 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뼈를 저렇게 발라놓은 고기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덩어리가 많이 집니다. 근데 저는 한 덩어리를 익혀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덜렁덜렁 있는 부분들은 다 제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살뿐만 아니라 기름도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을 마리네이드 시킬 건데 양념이 안에 배이려면 기름은 어느 정도 제거해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저렇게 막고 있으면 안으로 스며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힘줄과 지방들을 다 손질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만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지방과 고기가 적절히 섞인 고기가 완성이 되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마리네이드, 즉 양념을 만들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이상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요. 특히 민트도 들어가고 각종 파릇파릇한 녀석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 소스를 우리가 모호 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성이 되면 녹색 소스라 가지고 살짝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소스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 재료는 요 녀석들이에요. 바로 오렌지 주스와 라임 주스입니다. 이 산뜻한 녀석이 들어감으로써 고기 자체가 연육작용도 거치고 끝맛이 약간 새콤달콤하게 돼가지고 기존에 먹던 바베큐 스타일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둔 재료들을 모두 다 넣어주고, 이런 산성 재료가 들어가면은 마리네이드도 빨리 될 뿐만 아니라 고기도 부드러워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녀석들을 모두 갈아주면은 이렇게 녹색의 뭔가 흉측한 물체가 나와버립니다. 민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이제 민트 초코 돼지고기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이 녀석은 모호 소스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한번 익히게 되면은 이 녀석도 갈색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최소한 24시간 정도 마리네이드를 해주기 위해서 냉장고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시간이 지나면은 딱히 색깔은 많이 변해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슈렉 같은 이 녀석을 꺼내가지고 오븐에다가 구워주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온도를 높지 않게 해가지고 타지 않도록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구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뭘 만들까요? 오늘 샌드위치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빵도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재료들을 다 넣어주시면 되는데, 특히 이스트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시던 거라면 이스트가 죽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스트가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작동을 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설탕을 매긴 다음에 한 10분 정도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보시겠지만 점점 이스트에서 거품이 생겨가지고 부풀어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스트는 생명입니다. 이 녀석들이 설탕을 먹고 방구를 뿡뿡 끼기 때문에 저런 가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 가스를 이용해가지고 빵을 부풀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스트가 부푼 상태에서 나머지 재료들을 다 준비해 준 다음에 이제 믹서기로 섞어야 될 타이밍이 오겠죠. 가스를 가득 담고 있는 저 발효된 이스트 물을 넣어가지고 반죽 안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죽 안에서도 저 가스들이 계속 팽창을 하면서 빵이 부풀어 오르는 거죠. 우리는 그 과정을 발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반죽을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안에 만들어 놓은 이스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시간, 찬스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발효는 그냥 실온에 둬도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25도 정도가 유지되고 여름이기 때문에 딱히 따뜻한 공간을 찾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45분 정도 발효를 하겠습니다. 안에 반죽이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렇게 안에 부풀어 오른다는 거는 아까 만들어 오른 이스트 물들이 가스를 계속 배출을 하면서 빵을 크게 만들어진다는 거고, 빵이 커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안에 거품 구멍이 생기면서 기공이 생겨서 빵이 부드러워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을 2차 발효를 한번 또 해야 됩니다. 젖은 수건을 덮고 10분 동안 놔둔 상태에서 이제 반죽을 접어줘야겠죠. 반으로 자른 다음에 저렇게 꾹꾹꾹꾹 눌러가지고 안에 너무 과도한 가스가 차지 않도록 만들어주고요. 동그랗게 롤 모양으로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서브웨이 같은 데에서 보시는 그런 빵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고요. 2개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랩을 씌운 다음에 발효를 한번 더 시켜줘야 돼요. 대부분의 빵이 귀찮은 이유가 뭐냐면 이 발효 과정들이 계속 생기고 시간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30분이라는 발효 시간은 뭔가 이 사이에 뭘 할 수가 없어요. 롤도 할 수가 없고 전장을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귀찮지만 그래도 유튜브 각을 노리기 위해 가지고 빵을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40분이 지나니까 이렇게 부풀어 올랐는데 아무리 봐도 이 상태로 구우면은 냄비 위로 튀어나올 것 같아가지고 하나를 제거해 줘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반죽은 떼낸 다음에 따로 구워주기로 했고요. 나머지 한 녀석만 살짝 옮겨가지고 구워주도록 할 건데, 우선은 이 안에 있는 수많은 가스들이 방출될 수 있는 칼집을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빵이 인정사정 없이 마구 이상한 충축한 모양으로 부풀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구워줬더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뭐 딱 예상했던 정도로 구워졌고 색깔도 이쁘게 났습니다. 다 익어졌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한번 눌러가지고 딱딱한 정도로 확인해보고 온도계를 꽂아가지고 90도 이상이 되면은 안에 있는 밀가루 반죽들이 다 익어있는 상태니까 드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빵을 좀 식힌 다음에 잘라야 안정적이게 잘라지니까 30분 정도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식혀지는 과정 중에 또 딴 걸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샌드위치 재료를 준비할 건데요. 이거는 피클입니다. 근데 누가 보기에도 파는 피클처럼은 안 생겼죠? 이 피클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피클을 만드는데 필요한 거는 의외로 재료가 몇 가지 들어가지 않아요. 식초
식초와 물 그리고 피클링 스파이스입니다. 사실 저 스파이스를 넣어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식초와 물 그리고 소금만 넣어서 해도 완성이 됩니다. 마치 여러분이 평소에 드시는 치킨 무와 같은 단조로운 맛을 내기에는 그 정도만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피클링 스파이스를 넣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오이 피클을 먹을 때 뭔가 향긋한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이상하기도 할 수 있는 그 향을 위한 거기 때문에 피클링 스파이스를 넣어줍니다. 이 피클링 스파이스는 사실 특별한 스파이스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향신료가 그냥 섞여져 있는 향신료 믹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오이를 넣어줘야 되는데 큰 오이보다는 미니 오이가 여러분들이 드시는 피클과 훨씬 더 흡사하기 때문에 이 녀석들을 준비해 주기로 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줘야겠죠. 왜냐하면 발효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표면에 지저분한 성분이 있으면 그대로 썩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병에다가 넣어주셔가지고 한번 끓어오른 피클 물을 넣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 상태에서 3일 정도만 기다렸다가 드시면 돼요. 여러 가지를 피클을 담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무엇도 담그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단맛을 원하시면 설탕을 넣어서 하기도 하는데 오리지널 피클 레시피에는 설탕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소금과 식초, 물만으로도 재료가 가지고 있는 단맛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준비한 피클을 얇게 썰어줬고요. 이제 빵이 다 식었으니까 빵도 한번 잘라보도록 하자고요. 겉면을 자르니까 안에 구멍도 적절하게 배치가 됐고 겉이 딱딱해가지고 만족스러운 빵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면은 적절한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샌드위치를 만들어야 되니까 반을 또 잘라줘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드는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쉬운데요. 무조건 빵을 한번 구워줘야 됩니다. 구운 빵과 그렇지 않은 빵에는 식감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계란 샌드위치를 만드셔도 빵을 한번 꼭 구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빵의 친구인 버터를 충분히 발라가지고 구워주시고 그 사이에 다른 재료들을 또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준비한 건 에멘탈 치즈입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톰과 제리를 보셨다면 그 구멍 숭숭 난 치즈를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보통은 스위스 치즈라고 부르는데 스위스 치즈라는 치즈 종류는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구멍이 난 에멘탈 치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멍이 난 치즈는 다른 여러 종류도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올렸던 유튜브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빵이 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상태에서 다른 녀석들을 또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구워줄 게 뭐가 있냐면은 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캐네디언 베이컨을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베이컨과 달리 동그랗게 생겼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일반적인 베이컨은 삼겹살로 만들지만 이 캐네디언 베이컨 같은 경우에는 돼지 등심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기름기가 별로 없지만 담백하고 짭짤한 맛이 훨씬 덜해서 다른 고기와 같이 어울려야 되는 샌드위치에는 넣기 적절하기 때문이죠. 마이야르 반응만 일으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샌드위치 조립을 시작해야 되는데 주인공이 빠졌죠? 아까 오븐에 들어갔던 녀석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저거 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건 탄 게 아닙니다. 표면에 있는 여러 가지 맛있는 물질이 변성작용을 거쳐가지고 까맣게 된 겁니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아니에요. 요건 조금 탔습니다. 온도 조절을 제가 조금 과하게 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겉에 부분 탄 부분을 좀 떼내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썰어가지고 준비를 한 모호 돼지고기를 왼손으로 꾹꾹꾹꾹 눌러가면서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모호 포크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얇게 썰기도 하고 풀드 포크처럼 다 헤집어가지고 소스를 넣어가지고 버무리기도 하는데 저는 조금 더 단순한 방법으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샌드위치 조립을 위해 가지고 머스타드를 바를 건데요. 보통 샌드위치에 머스타드나 마요네즈를 바르는 거는 맛을 가미하기 위한 용도도 있지만 빵이 위에 올라가는 재료의 수분으로 젖지 않게 하기 위한 요소도 있습니다. 빵이 젖어버리면 눅눅해져 가지고 샌드위치의 식감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밑바닥에다가 머스타드를 깔고 모호 돼지고기를 얹어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또 다른 돼지고기인 햄을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기고기해졌으니까 약간 밸런스를 위해 가지고 상큼한 피클을 얹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분감을 주기 위해서 치즈를 넣습니다. 아니, 치즈는 지방인데 수분감이라고? 이 치즈가 녹으면서 나오는 그 기름기가 촉촉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빵 겉면도 구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버터를 충분히 양면에 다 발라주신 다음에 구워주는 것으로 샌드위치 완성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요 녀석으로 한번 눌러가면서 구워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서 굽는 것 중에 이탈리아의 파니니라는 샌드위치가 있는데 눌러주면서 구울 때 좋은 이유는 빵 전체가 압축이 되면서 나중에 씹어 먹을 때 훨씬 더 식감도 좋고 속재료가 딱 붙어서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에 있는 치즈도 같이 녹이는 거예요. 그릴 모양은 원래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그릴 모양이 안 생겼다고 화를 내면은 그만 요리의 신이 노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당신에게 시련을 안겨줍니다. 갑자기 뇌정지가 와가지고 멈칫한 듯 하지만 여전히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저 눌러가지고 샌드위치를 완성을 해줬어요. 이제 잘라봐야겠죠? 도마에 옮긴 다음에 서걱서걱 잘라주도록 해봤습니다. 이런 모양의 샌드위치는 대각선으로 잘랐을 때 가장 이쁘게 나오고 많은 채널들이 그렇게 해서 똑같이 따라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큐바노 샌드위치가 완성이 된 상태죠. 한입 왕 베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바노 샌드위치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도 많이 나왔어요. 특히 셰프라는 그 영화에서 굉장히 맛있는 음식으로 소개가 되고 샌드위치 중에 꼭 나오는 게 바로 이 큐반 샌드위치입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사실 우리들이 가장 먹는 건 길거리 토스트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기여가 되신
하신다면 한 번쯤은 꼭 체험해 보실 정도로 이 녀석은 맛있는 샌드위치임이 틀림없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마워요.